자, 갑시다. 약점 체크 24번째 1번부터 다음 중 의문형 어미 사용이 바르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됐죠? 1번 그는 어느 대학 교수로 있느냐 그랬죠. 있느냐. 그 다음에 아버님은 어디에 가셨느냐.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강산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랬습니다. 자, 동사와 있다 없다 했을 때 뭐를 쓸 수 있습니까? 동사는 으냐 또는 냐를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형용사와 이다 어건 뒤에는 뭐만 쓸 수 있죠? 으냐만 쓸 수 있는 거죠. 느냐를 쓸 수 있는 건 동사고요. 으냐를 쓸 수 있는 건 동사는 으냐 느냐를 둘 다 쓸 수 있고 형용사는 뭐만 쓸 수 있습니까? 으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번 아름답다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면 느냐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냐를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동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해돼요? 뭐 써줘? 써줘 말어. 써줘? 이해됐죠? 자, 2번 다음 중 밑줄 친 품사가 다른 것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다. 있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있다. 구분해 봐요. 니은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 청유형을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겠죠. 두 번째, 외국으로 떠나버릴까 보다 그랬습니다. 보다가 추측이나 의도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추측이나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보조 형용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백자가 희다 못해 푸른빛을 띈다. 뭐뭐가 못해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 형용사. 물이 정말 맑기도 하다. 앞에 뭐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있으니까 이 하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 형용사.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랬습니다. 1번 젊음이 부러운 것은 미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것은 동그라미 칠까요? 것은이 어떤 이유의 의미일 때는 뭘로 되는 겁니까? 뭐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젊음이 뭐하는 것은 부러운 것은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방송에서는 우리들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보도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와 동그라미 쳐볼까요? 보도와 다양한 할 때 보도와 와가 나오면 각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송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들에게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보도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보도를 해주고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보도는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보도는 하는 거죠. 정보가 주는 거고요. 3번 북한과 타협이나 협상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타협이나 협상은 요게 잘못됐죠. 그러면 고칠 때 북한과 무엇?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틀렸고요. 4번 그녀는 옷 입는 매무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나의 설명을 고려할 때 나의 설명 고려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를 고려해라, 참고해라, 바탕으로 해라, 근거로 해라 하면 내가 아는 시가 나와도 시를 해석하지 말고 뭘 보여야 되는 거죠? 나에서 이 얘기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나에서 뭘 찾아야 돼요? 정보. 어떤 정보? 뭐 인물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배경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작품 정보가 나올 수도 있죠. 거기에 나온 정보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부터 봅시다. 그랬을 때 사형과 유사한 삶의 태도니까요. 가에서 낙화는 아름다운 여름날의 무성한 녹음과 가을날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과정, 즉 밑줄일까요? 통과 제의에 해당한다. 통과 제의
맺어주시고요. 계속 맺어줍시다. 꽃은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자기 희생의 고통을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통 뒤에 더 뭐 하는 거? 발전하는 게 통과제의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먼저 한 통과제의가 뭔 것 같으세요?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성년이 되기 위해서. 근데 뭐 그때 고통은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따진다면 고통은 몇 년 동안 1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쳤다는 거. 그 다음에 드디어 성인이 돼서 뭘 마실 수 있다는 거. 알코올을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게 통과제의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결론은 뭘 찾으란 얘기입니까? 부정적 상황, 통과제의니까 부정적인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에요? 미래예요? 미래에 뭔가를 맺을 거죠. 그럼 지금은 통과제의를 위해서 뭐 하는 중입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미래에 뭘 맺겠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청춘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꽃닫기 죽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도가 뭐가 됩니까? 삶의 태도는 수용이에요? 거부예요? 자,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부죠. 부정적 상황을 수용해버리면 미래는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겁니다. 즉 내가 지금 고통의 상황에 있더라도 그걸 거부해서 밝은 미래로 나가겠다. 꽃이라는 새로운 무엇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의 술과 한 그릇의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라. 안문지적이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뭐 부정적인 것도 없죠. 두 번째, 지금 동그라미 치고요. 현재네요.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라자가 나오면 뭡니까? 의지적 태도를 갖는 거죠. 됐어요? 안 돼서? 그러면 지금 눈 내리는 상황은 의지와 저항이 있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은 긍정이 돼야 돼요? 부정이 돼야 돼요? 부정. 그러면 지금 눈 내리는 이 상황은 긍정으로 봐야 돼요? 부정으로 봐야 돼요? 부정. 그런데 나는 뭘 뿌리겠대요? 가난한 노래씨를 뿌리죠. 다시 청고 뒤에 세모 돌리시고요. 그럼 언제입니까? 다시 오랜 세간이 지난 뒤이니까 미래 이야기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뭐 한다? 목놓아 무엇을?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나는 무엇을?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눈 내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미래에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 초인이 와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오늘은 또 몇 시니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것도 없어 나는 못 가오. 방향감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부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물론 뭐 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미래를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보여요? 여기에서는 통과제의 의식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냥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 그래서 난 뭐 하겠다. 꽃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 그래서 뭐 하겠다. 난 내년을 또 기다릴 거야 이겁니다. 통과제의는 자기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여러분 다 했잖아요. 성인식 안 했어요? 뭐 요즘엔 남친이 있어야 성인식이지. 또 여친이 있어야지. 없으면 뭐. 저는 성인식을 군대에서 해서 성인식인지도 몰랐는데 참 우울하게 했습니다. 성인식 날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성인식 날 맞았어요. 열날이 맞고 저녁에 고참들은 9시 뉴스 보거든요. 9시 뉴스 보는데 열날이 맞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뉴스에서 뭐 성인식이라고 성년의 날이라고 더 슬프더라고. 내가 성년의 날 맞고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년의 날. 통과의례 뭐 요즘엔 별로 없죠. 근데 어떤 원시부족에서는 통과의례가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장미 주고 꽃 주고 뭐 키스한다 그러지만 어떤 아프리카 부족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번지점프 시키죠. 줄 매달아 놓고 던져버립니다. 근데 줄이 우리가 아는 이제 루프 반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정글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다치면 할 수 없는 거고
살면은 성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게 성인식이요. 남자들의 통과 의례. 또는 어떤 부족에서는 여자들이 여자로서 이제 성년이 됨을 하는 이제 통과 의례 같은 것들이 뭐냐면 그 부족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여자 한 명한테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고 어떤 할머니 뻘 되는 뭐 어떤 계급적으로 뭐가 있겠죠. 그 사람에서 머리털 다 뽑아버립니다. 여자의 머리를 여기 정수리 쪽으로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여자가 된다. 왜 거기로 뽑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부족은 남자들은 뭐 옛날에 그 아프리카나 또는 뭐 인디언족 같은 보면 용감함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전부 다가 칼집을 내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밀림 속에 넣어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못 오게. 그러니까 피냄새 맡은 동물들이 오니까. 그래서 살아남으면 이제 용사가 된다. 이게 통과 의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부족에서는 여자들 여기다 막 뭔가를 막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자, 5번. 다음 밑줄친 보조 용어 중에서 붙였음도 허용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본용어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본용어 뒤에 뭐가 붙고 아나 어가 붙고 뒤에 뭐가 오면 보조 용어니 오게 되면 붙여도 되고 뭐 해도 됩니까? 띄었어도 되는 거죠. 또는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도가 밀려들자 모래성은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공부가 잘 되어 가는 듯하다.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오면은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된다 그랬죠?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아침에 그만 그릇을 깨뜨려 버리었다니까. 그쵸?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삼상까지 먹어보고 했는데 이때 보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오로지 띄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본 용언에 뭐가 붙었습니까? 보다 뒤에 고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영원히 얘는 뭐가 돼야 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언어 예절에 어긋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조문객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상주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문 갔을 때 아직까지도 잘못하는데 그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고통 없이 돌아가신 걸 우리 호상이라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그냥 오래 사셔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미친 거지.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돌아가신 건 슬픈 거예요. 근데 아유 참 좀 편하게 가셔서 좋으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좋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옆에 있다가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슬프셔야 돼요. 아니 부모가 그러는데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는 고통 없이 가서 아싸 막 이래요. 미친놈이죠.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러고 저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호상이야. 그래도 쟤는 복 받았어. 부모님이 오래 사시고 무병장수하시다가 가셨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상주 앞에서 아유 좋게 들어가셨는데 좋으시겠어요? 미친 거지. 싸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향을 피우실 때도 여러 명이면 한 명만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절만하면 되는데 뭐 꽉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향을 거기 사람들 질식해서 죽어요. 상주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저 굳이 뭐 향을 그럴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할아버지 아버지 들어오셨니? 방금 들어오셔서 씻고 계십니다. 가능해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자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성년 인사까지 왔나? 이거 뭐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6번 같은 경우는 송년 인사할 때는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형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송년 인사는. 그래서 틀렸고요. 고마웠습니다.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주셔서. 4번 사장 김부장 댁에 계신가요? 어머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애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압조법을 사용할 때는 어디서는 가능하고요?
그죠? 가정과 학교에서는 압조법을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원래가.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허용됩니다. 압조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다라면 모두 다 높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죠? 자, 7번. 외래 표기 원칙 중에서 보기 예와 상충되는 것은 타이거, 캣. 뭘 의미하는 겁니까? T와 모두 두 단에서 모두 사용되는 건 T죠. 됐죠? 근데 하나는 타이거, 티귿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는 캣, 뭘로? 시옷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외래어는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의문은 원칙적으로 몇 개의 기호? 하나의 기호로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팅이 아니라 화이팅 하듯이. 이랬죠?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겁니다. T를 하나는 티읕으로 하나는 시옷으로 아닙니다. 둘 다 의문은 1기호로 적는 원칙에서 위배된 겁니다. 8번. 다음 개요를 참고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전망을 제시하며 끝맺는 방식으로 쓴 결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본론을 보시니까 정보통신 생활에 갖추어야 될 윤리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의식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이니까 유익한 정보를 공유 맞죠? 개인적인 게 아니니까 공중도덕의 준수입니다. 정보 제공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격 존중. 두 번째, 정보통신 공간에서 건전한 시민의식. 세 번째, 바른 언어입니다. 자, 이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정보통신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 맞고요. 공동체 의식하면 맞고요. 두 번째, 서로의 인격 존중 맞죠?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바른 언어 사용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시면 정보통신 생활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아니죠. 삶의 질은 무엇이죠? 전체 흐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문맥에서도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9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죠. 내내, 마구, 사뭇, 아주입니다. 됐죠? 한번 볼까요? 생각하지도 않게 큰 상처를 받게 되어 내내 기쁘다. 미친 겁니다. 마구 기쁘다. 아주 기쁘다. 사뭇 기쁘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 글쎄요. 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마구 기쁘다는 돼야 안 돼요. 일단은 마구 기쁘다. 마구 기쁘다는 말이 돼요? 생각하지도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내내 기쁘다. 그래 인정해봅시다 한번.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마구 기쁩니다. 아주 기쁩니다는 될 수 있죠. 사뭇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마구는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온몸이 뭐가 들어가면 어색해요. 여기는 내내 떨린다, 마구 떨린다, 사뭇 떨린다, 아주 떨린다. 아주가 좋아. 아주 떨리는 게 좀 어색하게 있죠. 세 번째, 해산한 딸을 돌보느라 그녀는 한 달 동안 어떻게 마구 바빴다.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은요, 꼴찌팀이 2위 팀을 이기는 예상과는 내내 다르는 안 되겠죠. 마구 다른다 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들어간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뭇.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가라를 논리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혼돈 이론의 도움으로 태양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성들의 자전축과 궤도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가운데 대규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혼돈상태 미주 지시고요. 혼돈상태. 그럼 혼돈상태 누구 겁니까?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혼돈 이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번개, 물 흐름, 구름의 형성 및 이동 등 일견 무질서해 보이지만 세모 들으시고요. 명백히 밑줄, 물리 법칙을 따르는 현상을 규명하는 최신의 학문이다. 뭘 정의했습니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정의? 혼돈 이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앞에 정의 내리고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자, 가와 나중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은
비교만 해보아도 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보다 나가 먼저 나와 있는 건 버리셔야 됩니다. 된장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3번 행성의 자전속도의 미묘한 변화, 행성상의 중력작용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힘의 변동 등 오랜 세월 누적되었다가 갑자기 증폭되어 미주지각 혼동상태 발생. 전부 혼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라달락 보시면 이 혼동이론을 우주과학 동그라미 과세모, 지구과학 세모, 동그라미 도 응용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그러면 가는 태양계니까 뭡니까? 우주죠, 우주. 그러면 혼돈 이론 다음에 누구와 누구로 나누고요? 우주와 지구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가가 뭡니까? 우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구 얘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더라도 순서는 나가 나오고 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가 나오면 되는 거죠. 나라 가를 먼저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되셨죠? 내가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갈 일이 있어서 선물을 사러 갔다가 우리 부인님이 종이 한 장을 주었어요. 여기 네모난 거, 금색 금박으로 된 거. 뭐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상품권이 있더라고요. 10만 원짜리. 굉장히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래? 상품권이라서 현금이면 뭐 하게 돼? 상품권이라 이거 찾아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운 거를 선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상품권을 줘서 상품권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상품권이, 나는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상품권이었으면, 그 현대백화점에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상품권이었으면 이거 거기 갖다 주고 하려고 했는데 이랜드 상품권이더라고. 이게 또 전혀 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쓰자. 이게 뭐 지갑이면 지갑은 돌려줄 텐데 애매해서, 그래서 가서 애슐리 그래서 먹어버렸어. 가족들 데리고 가자. 10만 원. 금액이 뭐 100만 원 단위였으면 못 쓰지 이게. 그건 이제 물어봐서 했는데 가니까 돈이 더 나갔어. 왜냐면 거기 간 김에 가가지고 거기도 백화점이니까, 그래서 이건 저거 구경하다 보니까 또 사네. 10만 원 주고 나간 지출액은 20 몇만 원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혼자 써야 되는구나. 가족과 함께 쓰는 게 아니구나. 혼자 써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저께. 괜찮은 교훈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준 지는 좀 됐고 쓴 거는 어제 쓰고. 근데 상품권을 보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느낌. 상품권은 있으면 내 돈이 아닌 것 같아. 현금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쓰게 돼. 현금이면 얼마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외국 나가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인지 확인이 잘 안 돼. 그냥 싼 나라다 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정산해보면 꽤 썼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확인이 안 되면. 노름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칩을 주면, 현금을 안 주고 칩을 주는 게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노름을 안 좋아해서 1시간 이상만 해도 온몸이 쑤셔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돈을 잃든 따든. 저는 돈을 좀 많이 따본 적이 있어요. 카지노 가서. 평생에 받을 운을 그날 다 받았죠. 노름을 못해요. 노름을 할 수 있는 건 고스톱. 남자들 카드도 치는데 이거 잘 못해. 노름을 기본적으로. 왜냐면 뭔가를 하면 계속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서 오락도 그래서 제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나이에 다 아는 스타크래프트를 몰라요. 할 줄을 몰라.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안 합니다. 포트리스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고스톱 하면은 고스톱도 재밌어서 막 하는데 그걸 그래서 지금 리니지 이런 게임 전혀 몰라요 저는. 근데 외국에 놀러 가니까 카지노를 갔거든요, 호텔에. 대한민국 사람 노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다 같이 놀러 가서 가자 했는데 나 혼자 싫어. 이거 진짜 분위기 망치는 거잖아요. 가서 안 하더라도 가서 그냥 꾸역꾸역 있어 주는 게 또 대한민국 사회는 정이고 남자가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씨발은 이제 속으로는 하지만 가잖아. 그런데 뭐 힐튼 호텔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카지노를 가는데 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포카도 룰은 정확히 잘 몰라요. 뭐가 높은 건지 낮은지. 근데 같은 그림 뭐 숫자 이 정도는 알죠, 기본적으로. 근데 칩을 이렇게 바꾸니까 10만 원을 바꿨단 말이야. 그게 세더라고. 뭐 칩은 많이 있는데 나는 10만 원이니까 막 9천 원씩 가는 거. 그게 제일 싼 겁니다. 한 판에. 많게는 뭐 9만 원. 포카에. 이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10번만 줘봐요. 90만 원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사실은. 하루 종일 했는데 900만 원 금방인 것 같아. 근데 VIP는 더 크대요. 근데 우리 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블랙잭인가? 뭐 홀짝이라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홀짝 같은 건데 뭐 놓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면 더더욱 안 하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카드가 막 오니까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 이게. 다 한국 사람이야. 나는 뭐 모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나 아이씨 이러니까 한국 사람이세요? 네. 같이 내죠 금방. 그러다가 한 2, 3만 원 잃었나? 몇 번 뭐 딱딱 잃었다니까 이제 또 귀찮은 거야. 10몇 분 하니까. 아예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또 넣고 이제 그냥 가야지. 저쪽은 뭐 음료수 주니까 저쪽 가서는 앉아 있어야지. 핸드폰이라 봐야지 하고 이게 넣는데 A 그 다음에 9, 10, JK, Q 이게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좋다 그러더라고 이게. 근데 무늬도 똑같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뭐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평생에 뭐 한두 번 있으나 마나한 거래. 난 몰랐지. 근데 그게 128배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28배 자기가 건 금액에.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이거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숫자를 나열을 잘 못해서 그때 뭐야 같은 숫자도 하나 없고 뭐야 짜증나면서 봤는데 숫자가 같지 않다라는 생각만 하니까 모양만 같아도 좋은 건데 그 모양만 그거를 못 본 거야. 옆에 사람 보다가 뭐야 이게 보더만 장난하냐고 지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라고 9천 원을 걸었으니까 128배를 해보세요 얼마인가. 100만 원 돈이잖아. 100만 원이 넘는 거지. 만 원만 해도 128만 원 아닌가? 근데 이거 재밌더라고 그게. 막 하고 있는데 딜러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2배밖에 안 줘요. 128배가 2배가 된 거야. 그거 재밌대 그거 그 룰이란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딜러가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러니까 되게 나는 몰랐는데 여기다가 하나라도 같은 숫자가 나오거나 뭐가 안 나오고 nothing이라 그러더라고 그런 걸. 그게 나오면은 얘가 무조건 죽은 거기 때문에 2배래요 그냥. 그냥 2배 받았어. 18,000원. 화가 나더라고. 128만 원에서 18,000원이니까 그건 화가 나더라고. 뭐야 하고 나 안 해 이랬거든. 다른 사람부터 씨 하면서 더 해주면 안 해.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딱 잡고 앉으라고. 이런 거 나오는 날은 되는 날이라고.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한 10분 더 하니까 또 좀이 쑤시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내 옆에는 또 같이 갔던 분이 계시니까 계속 보면서 돈이 없어야 내가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나머지 돈이 한 5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칩을 이게 노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칩에 금액을 세게 돼. 한 4만 얼마인가 5만 얼마인가 남았어. 에이 몰라 다 걸었지 이렇게 다 걸고 자 마지막 이러면서 난 아니면 나는 숙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난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거 1시간 이상 있어줄 수 있고 그 정도면 같이 놀았으니까 맞잖아. 그래서 이제 난 마사지 받든지 숙소에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다 걸었어. A가 4개가 나오네. 이게 64배.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거 있잖아. 저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딜러가 또 안 나오면 나는 나와야 되는데 내가 다 걸었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은 뭐 다 좋아. 뭐 같은 숫자 3개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저쪽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K가 4개가 나왔더라고. 딜러가. 근데 A가 이기래. K 다음에 A래. 나는 A 4개, 얘는 K 4개, 나머지는 뭐 J 3개도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싹 다 죽었는데 나만 먹은 거지. 그러니까 한 5만 원이라고 잡으면 64배를 해봐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은 되는 날이라고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가서 환전하고 그 돈으로 막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마사지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다음날 또 가자니까 싫은데요. 왜냐면 돈을 다른 내 지론 중에 하나가 노름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거기 그 매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잖아. 딜러들이 자기 돈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안 되면 교체를 해버리더라고. 딜러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같이 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은 조금 딸 수는 있지만 그게 끝이야. 조금 잃거나 조금 따는 그 재미로 가야 되지. 그래서 다음날도 막 가는데 사람들 와보니까 뭐 자기 뭐 100몇십만 원 잃었다 300만 원 잃었다는데 나 혼자만 나 300만 원 땄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거기서 실컷. 집에 막 선물도 사고 가니까 뭐 이거 비싼 거 샀어. 아니야, 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분명히 여행 갔다 왔다 했는데 집에 돈을 갖다 주니까 무슨 돈이야?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노름장에 가서 땄다고 얘기했지. 이게 128배 있으면은 128배도 있으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128배보다 64배가 큰 거야. 왜냐면 마지막으로 건 돈이 컸으니까. 128배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억이잖아. 100만 원 왜 걸어? 그런 짓은 난 안 해. 그러니까 그 큰 사람들은 그래서 한 방이면은 뭐 그렇게 하니까 노름을 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6억이라는 생각을 안 해. 왜냐면 내 이 돈 빨리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가고 싶은 사람이라. 그래서 노름장하고는 잘 안 맞고 카지노도 몇 번 가봤는데 별로. 그래서 정선도 가봤는데 뭐 놀러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나는 저쪽에 앉아서 음료수 막 먹고 있고 언제 가요? 막 이런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별로 노름을. 근데 노름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딴다 그러더라고. 초창기에. 그거 빠져들면 망하는 거고. 저는 빠져들 일이 별로 없어서. 두 번 다시 가면 다시 거기를 가더라도 안 갈 것 같아. 카지노. 가긴 가겠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놀러 가자 그러면 가긴 가야 되겠지. 역시 10만 원 내외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올 것 같아요. 재미는 없더라고. 근데 돈 따니까 수중에 이게 돈이 이렇게 쓱 들어올 땐 재미있더라고. 야, 이 돈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같이 가는 분들한테 쫙 해산물 부페를 쫙 쐈지. 내 돈 아니었잖아 사실은. 그렇게 먹어도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 밖에 안 나오더라고. 정말 거기서 아주 황제 대접을 해줬는데 그 정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11번 갑시다. 가를 나처럼 바꿨었을 때 미주칠까요, 여러분? 가를 나처럼 바꿨을 때 뭐를 봐야 됩니까? 원작과 괴작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바꿨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정말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원작이 뭐죠? 간가요, 난가요? 가가 원작이고 나가 괴작입니다. 이럴 땐 지문을 읽기 먼저 답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답지를 먼저 보고 있냐 없냐를 비교해 가는 게 좋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새로운 정보 추가 밑줄. 새로운 정보 추가니까 가에는 없던 어떤 하나라도 정보만 주어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다니까 마치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없었던 정보 하나만이라도 있다라면 뭐가 될까요? 독자가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죠. 없던 정보가 하나라도 더 생겼으니까. 감각적인 어휘 사용 밑줄. 감각적인 어휘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적 파악 밑줄 치고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 보여버리죠. 왜? 따옴표가 보이는 순간 간접적인 거 맞잖아요. 4번 심리의 세부 묘사보다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됐죠? 자, 나에서는 감각적 어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만 보더라도.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12번 다음 중에서 이 글의 중심 화제와 관련된 속성이 아닌 것은입니다. 중심 화제 밑줄 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답지를 먼저 보는데 1번 답지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눈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하는 통찰력 밑줄. 세 번째 경험과 관찰 통해 길러진 게 밑줄.
네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 밑줄, 치밀한 사업 계획 밑줄, 기본 바탕 밑줄. 볼까요? 안목이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다. 대놓고 나왔죠. 1번 답지 해결할 수가 있죠. 곧 사물의 무엇이나 본질이나 진상을 꿰뚫어 보고 판단할 줄 아는 무엇이 돼야 된다? 통찰력이 바탕이 되는 바라봄을 뜻한다. 나와 있죠. 2번 답지. 또 안목은 사물을 넓게 바라볼 줄 아는 능력도 포함된다. 안목은 밑줄, 수많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길러진다. 나왔죠. 1, 2, 3번이 전부 해결됐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확하다라면 4번 읽지 않고 나머지 지문도 읽지 않고 나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13번,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 가치관이 다른 심리 특성들에 비해 그 형성이 느리지만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죠? 가치관을 정리했습니다. 정의니까 전체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에 살아가는 개인은 그 변화를 외면할 수 없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니에는 기억의 근거가 되려면 같은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 개념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죠.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밑줄 칠까요? 어떻게? 보기와 같이 정리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 잘 보세요. 다음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입니다. 그럼 멀리 읽어야 돼요. 다음 글의 핵심을 알고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으란 겁니다. 자, 예술의 소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간 정신 밑줄, 예술 세계 동그라미. 일체의 조건과 싸워 승리하는 인간 정신의 영광에서 남는 것이다. 밑줄. 그리고 이 인간 정신은 어떠한 낮은 상황이나 밑줄 찍어요. 낮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보다 높은 영역 상태로 승화. 밑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며 동적인 것은 진보. 밑줄치가 진보를 의미한다. 진보. 밑줄 치시고. 예술은 종교철학, 과학, 예술 동그라미 치시고요. 종교철학, 과학과 더불어 한 국가, 한 민족의 밑줄, 창조적, 지적, 도덕적 밑줄 치시고,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상태 밑줄, 최상의 수준 밑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 정신이 이러한 지적, 정신적 영역에서 진보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영역에서 진보할 것인가? 진보가 외적, 표면적, 물질적인 면에서 발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확실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술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문명의 과도함에서 발생하는 위험에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 따르는 진보를 가져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밑줄 쳐놓고. 됐죠? 그러면 결국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전부를 읽어보면 예술의 소재가 무슨 영역이죠? 인간 영역이죠. 또 인간 정신은 낮은 상황에서 높은 상태로 승화되죠. 그래서 예술의 진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 정신의 고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라는 것은 본질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럼 보기. 예술의 소재는 인간 정신이며 인간은 어떠한 낮은 상황에서 높은 상태로 승화한다. 그러므로 만일 예술이 진보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는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 정신의 고양을 부정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에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한글을 못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박 과장은 어제 이거 뭡니까? 몸부상. 빙부상이죠. 빙부상. 빙부가 뭡니까? 장인 어른을 더 높여 부르는 걸 빙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모를 더 높여 부르는 건요, 빅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빙부상을 당했다고 하네.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잘못 표시된 거. 읽어보세요, 그거. 부의금을 봉투에 쓰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네. 맞죠? 그런데 이 의자가 요 앞에다 사람 인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로 의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변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의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음은 똑같지만 뜻이 달라져요. 부의금 할 때 의에다가는 뭐 사람 인을 옆에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발음은 음은 맞습니다만은. 자, 어제 결혼식에 주례사가 아주 감동적이었네. 그럴 리가요. 4번 관혼상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제 없습니다. 16번 그가 15번 같은 문제가 내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읽어듣는 것도 어려서 읽었는데 맞잖아. 부의금 의자 정확히 읽히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뭐 체급에 준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요즘에 하다못해 가장 쉽게 나온다는 소방직에서도 뭐가 없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6번 다음 중 언어의 문화가 반영되었다는 명제를 뒷받침할 예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언어가 문화에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1번 우리나라에는 벼를 지칭하는 용어로 쌀모 벼밥이 있다. 농경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벼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고요. 2번 영희는 몇 개의 단어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 이거 언어의 여러분들 언어의 일반 중에 뭡니까? 언어 일반 7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자, 사역, 분계, 추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창조성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방성입니다. 세 번째 바다는 한국어로는 바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sea라고 한다. 이건 뭐죠?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자기에 필요한 거에 의해서 발음을 한다라는 거. 자의성이 되는 거죠. 4번 손오공, 꿈 등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다. 창조성입니다. 자, 17번 음운 변동을 다음 보기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보기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도치. 여러분 뭐 볼 거 없어요. 뭐만 보면 되는 겁니까? 교체가 뭔지, 첨가가 뭔지, 축약, 탈락, 도치가 뭔지 다 아니까 굳이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굳이는 음운 변동 밑줄 치고 여러분들 음운 변동 문제에서 음운 변동만 밑줄 쳐보세요. 음운 변동이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발음이 표기와 어떻게 달라졌냐의 문제죠. 굳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의 음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국의 음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화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디귿이 뭘로 바뀐 겁니까? 지읒으로 바뀐 거죠. 디귿,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교체에 해당하는 거죠. 동화 중에서도. 두 번째, 첨가는 뭐가 있죠? 첨가. 두 번째, 분열은 뭡니까? 분열은 분열이라는 연음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분열하면서 니은 첨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연음이 된 거는 여기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건은요, 축약이죠.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크트프츠로 바뀌는 자음 축약입니다. 냇물은요, 네 플러스 원래는 물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냇물이라는 니은 첨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도치 중에 없는 건 분열이 되는 거죠. 18번 다음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과 유사한 작품 그랬습니다. 정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정서 찾으라 할 때 뭘 찾으라 그랬습니까? 상황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상황 찾고 정서 찾으셔야 됩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너가 누구죠? 안 오는 사람이니까 님이겠죠.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나열 열거죠. 넣어오는 길에 잘 보세요. 무쇠 성 밑줄치고요, 담 밑줄치고, 집 밑줄치고, 뒤주 밑줄치고, 궤 밑줄치고. 이건 뭘까요? 넣어오는 길에 성 이런 것들이 전부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좁은 범위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구체화된 건가요? 추상화된 건가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 그들에도 안 오냐?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도 30날인데 날 와서 봐줄 날 하루라도 없니? 하면서 약간의 원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님과 이별한 뒤에 오지 않는 님에 대한 뭐가 되는 겁니까?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찾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님에 대한 거야. 이미 오지 않았어.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이런 것들 어떻게 점층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찾아보란 얘기죠.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 산에 매기 쫓기는 까투리의 안 마음과, 그럼 까투리 지금 뭐가 되는 중이에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 다음에 대천바다 한가운데 괄호 쳐볼까요? 일천석 씨름배,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노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목 어둑하여 천지정막 까치 노을 떴는데 수정 만난 토사공의 마음과 같이까지.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점층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맘먹고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이러면 학생들이 풀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됐죠? 그래서 엊그제 이물 여인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하겠느냐. 그러면 이건 과장법도 있는 거죠. 나는 님과 이별한 상황인데 누구? 까투리와 도사공은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누가 더 힘들다? 내가 더 힘들다는 과장이죠. 그러니까 안 걸려서 죽는 사람 안병동에 가가지고 독감 걸린 내 가서 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오늘 못 살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장법이죠. 안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여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마른 친구가 살찐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살찐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러죠. 묻어버리셔야 되죠. 그때는 이거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소말리아 가서 정말 더 빠지게 만들든가. 재수없게.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죠. 남자들은 시험 성적 겁나 잘 봤는데 아씨 나 죽을 것 같아. 왜 시험 못 봤어, 죽을 것 같아. 왜 2개 틀렸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전 과목에서 죽여버려야 되죠. 자, 19번 다음 중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그 일을 윗분들이 알아서 할 거다.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윗분은 뭐가 되는 거죠? 자,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근데 아랫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웃분은 뭐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윗분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2번 정답 1번이에요. 그 국립공원은 딱따구리가 많이 서식한다. 여러분들 다구리는 안 좋은 거잖아요. 다구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딱 다구리는 안 좋은 거예요. 딱따구리. 다구리가 뭔지 아세요?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막 패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아, 그걸 알아요? 옛날에 조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지? 해봤어요? 저는 흔히 말하는 다구리를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숨만 쉴 정도로 맞았어요. 선배들이 재수없게 한다고 패더라고. 나는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봐요? 나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얘기한 적이 있죠. 전부 다 조직의 오빠라서 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나를 빼고는 다 조직의 오빠야. 동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선배가 없잖아. 선배들은 조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선배들한테 함부로 하잖아. 동네에서 막 하면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만한 게 나밖에 없는 거지 동네에서는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1년 선배들이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난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형한테 내가 조직도 아닌데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안 하잖아. 보통 오면은 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선배 중에 하나가 그걸 잡고 있다가 아마 우리 친구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나 보지. 와가지고 선배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새끼 싸가지 없냐면서 나를 데리고 저쪽 가서 패더라고. 나는 이유도 없이 그냥 맞았어요.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말할 뭐는 아니고 뭐 치사하게 쪼록 가서 친구들한테 야 내가 선배한테 맞았어 때려줘. 이건 더 이상하잖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숨을 너무 못 쉬어가지고 막 숨 쉬다가 너무 아프더라고. 움직이기도 아프. 그러니까 맞아서 집에 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막 다 터지고 너무 아픈 거야. 우리 아버지는 뭐 그냥 쿨하게 누구한테 맞았냐? 이 새끼 남자 새끼가 싸움질도 못하고 이게 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난리 났지. 근데 뭐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나중에 너무 자다가도 너무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숨 쉴 때마다 아프니까 가보니까 갈비뼈에 실금이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갈비뼈에 실금 나면 숨 들숨 날숨할 때 너무 아프잖아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거 깁스. 아유 그래서 저는 다구리 이거 싫어합니다. 3번. 다음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뒷맛이 씁쓸하단가요? 씁쓸한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꺾고지 않은 설마 요거 쓰시는 사람이 있을까? 꺾고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꺾고지가 아닙니다. 꺾고지가 쌍기역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꺾고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20번. 다음 밑줄진 부분에서 생략된 성분입니다. 여러분 성분은 사가 아니에요. 뭐가 성분입니까? 어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이런 거죠. 그러면 넓은 운동장에 천중이 모였다. 20번 보세요. 넓은 운동장이죠. 넓은 동그라미 관용절이죠. 뭐가 넓은 거죠? 운동장이 넓은 거죠. 아는 문장 아닌 문장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략된 겁니까? 부사어가 생략된 건가요? 아니죠. 뭐가 생략됐죠? 주어가 생략된 거죠.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은 절이 되는 겁니다. 넓은데 뭐가 넓은 거죠? 운동장이 넓으니까 운동장이 넓다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제 그린 그림은 풍경화다. 자, 뭐가 생략됐습니까? 그림,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되는 거죠. 내가 어제 그림을 그리다죠. 그 주어가 생략된 게 아니고 뭐가 생략된 거죠? 목적어가 생략된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거닐던 공원에서 그를 만났다. 자, 내가 공원에서 뭐가 된 거죠? 거닐었다죠. 내가 공원에서 거닐었다. 부사가 생략된 건 맞습니다. 공원을 거닌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목적어가 생략되다고 착각하는데 이 문장 자체를 잘 봐주세요. 공원에서 거닌 겁니다. 공원을 거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가 맞고요. 4번 우리 모두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죠. 뭐가 생각? 우리 모두가 사건에 경악하다죠. 우리 모두가 사건에 경악하다니까 생략된 건 부사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못 다 푼 거 있죠? 요걸 풀고 나서 고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몇 쪽까지 했죠? 428쪽? 18번 문제부터. 18번. 다음 글과 관련하여 잘못 동그라미 치시고요. 잘못 말한 것. 1번 답지는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 밑줄 치시고 2번 답지 구상 능력과 추상 능력이 다르다. 밑줄 치시고 3번 답지 추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4번 답지 문화 발전. 밑줄 언어 구조. 밑줄 아무런 관계없다. 밑줄 됐죠? 왜? 없어? 찾았어? 우리 모친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서 살라고. 프린트가 너무 많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프린트 많으면 프린트를 이렇게 딱딱딱 해서
늘 들었던 말이라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하는데도 들었던 말이라 이게 우리 모친이 굉장히 결벽증에 가까우신 분이셔서 꼴을 못 봐요. 봐봐요. 프린트를 옛날에는 학교 프린트 별로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책만 주니까 책을 거의 어떻게 하냐면 책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정석은 좀 작고 참고서는 크고 있잖아. 저도 책장에는 항상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딱딱딱 맞아야 됩니다. 두둑너죽 하는 게 너무 싫어 보기가. 굉장히 막 미칠 것 같아. 이게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남자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삐뚤어진 거 싫어요. 세워가지고 약간 삐뚤어진 게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밑에다 뭘 받치면 딱 이게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 정도면 깔끔한 거 아니에요? 그 프린트 있으면 프린트도 이렇게 뭐 파일처 같은 거에 딱딱딱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책상에 책을 보다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하는데 책상에 책이 많아야 돼요. 저는 책상에 책이 많고 이걸 하다가 바로바로 여기서 내가 볼 것들을 빼야지 여기서 빼진 않아. 내가 오늘 뭐 하겠다면 벌려놓잖아. 그러면 공부할 때 예를 들면 국어를 한다. 국어 참고서, 문제지, 교과서, 노트, 필통 이렇게 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책상에도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만 나와야 돼. 그래야 깔끔하게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니 그 참고서 볼 때는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하진 않잖아. 이게 있잖아. 그럼 딱 와서 아니 이거 좀 깔끔하게 공부해. 어떻게 깔끔하게 공부해? 그러면 자세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걷고 아이고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데 저렇게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프린트를 못 찾는 건 결국은 어딘가에 있긴 있으나 섞여 있어서.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들이 흔히 원시인들이나 미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미개한 혹은 원시적인 간단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동그라미 찍어요. 문화발전 동그라미 문화발전 동그라미 언어구조 동그라미 몇 번에서 보였던 거죠? 4번에서 보였던 거죠? 미주 칠까요? 추상성이나 복잡성의 정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번 답지 지울 수 있겠죠. 미개인의 언어라도 극히 문명한 사회의 언어만큼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밑줄 칩시다. 문명사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면 미개사회의 언어도 다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밑줄 치시면 몇 번요? 1번 답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언어의 우열을 평가할 수가 없다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걸로 되면 저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다. 1번 지우시면 되고요. 반대로 문명사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미개사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미개 언어는 언어의 수가 적다든가 문법이 간단하다든가 의성어, 의태어가 태반이라든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없다든가 라는 선입견이다. 에스키모 말에는 눈을 가리키는 말이 3가지가 있대. 눈 전체를 가리키는 밑줄. 총칭어는 없다.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추상어가 총칭어라는 거 우리 언어 일반성에서 배웠죠 분명히. 그러니까 3번 답지도 지우실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 언어에 따라 구성 능력과 추석 능력은 다르다.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19번. 다음 글을 유추의 방식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사례입니다. 유추가 뭡니까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대상에서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자, 최소의 크기인 입자 분자 동그라미 치고요. 최소의 크기인 입자 분자 동그라미 원자 동그라미 원자로 이루어진다. 곧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구성하는 것이다. 원자가 모여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분자인데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분자에서 밑줄 칠까요? 원자를 떼어내거나 새로운 원자를 결합 밑줄. 그러면 결국은 원자를 뭐 할 수도 있고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결합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모양이 생겨난다. 여기까지 밑줄 칠까요? 새로운 모양이 생겨난다. 다시 밑줄 칠까요? 분자 속에서 원자끼리 잡아주는 화학결합을 절단 동그라미 계속 밑줄이고요. 반대로 새로운 화합을 결합 동그라미 형성하면 새로운 분자가 생겨나고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은 전체 틀에서 부분적인 것을 할 수 있고요. 띄어낼 수도 있고 결합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와 유사한 걸 찾으란 얘기예요. 씨앗에서 음이 트면 떡잎이 나온다. 이건 뭡니까? 그냥 인과 과정에 의해서 하나의 모양이죠. 지금 두 번째,
블록 장난감으로 다양한 사물의 모습 밑줄 만든다. 동그라미. 얘가 정답이죠. 블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블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결합과 또 뭐 할 수 있죠? 여기로 보면 절단도 가능한, 절단은 빼서 다르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농구공은 깊은 물에 들어가면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죠. 가는 막대를 여러 개 묶으면 부러뜨리기가 어렵다. 그냥 합친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되셨죠? 자, 20번. 20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고전 시간 가사 합니다. 끝나면 바로 PPT를 통해서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PPT를 통해서 할 거고요. 20번부터 나머지 문제는 쉬었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어갈게요.